제가 오늘부터 한국인이라는 거죠.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한국 여권으로 세계를 여행한 후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는 카밀라 씨의 경험담입니다. 카밀라 씨는 레바논 출신의 20대 여성으로 베이루트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중 한국 유학을 와서 한국인으로 귀화까지 결심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밀라입니다. 저는 베이루트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중 레바논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여성에 대한 제약 때문에 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바논은 매일 국가 경제가 요동치는 상황이었고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가족들과 저는 생필품 가격 급등과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상점을 운영했지만 경제 위기로 인해 가게를 운영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저는 경제학을 공부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레바논에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남학생들이 주로 우대받고 여학생들은 학업보다는 가정생활에 더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며 많은 벽에 부딪혔고 성별 때문에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소피아가 한국 유학을 제안했습니다. 소피아는 항상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찾는 모험심이 강한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여러 국제학회와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다양한 나라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경험했고 그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상이 매우 깊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과 안전한 사회,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레바논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꿈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카밀라, 우리 같이 한국에서 공부해보는 건 어때?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교육 수준도 높고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야. 내가 한국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내가 꿈을 이루기에 정말 좋은 곳 같아. 소피아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소피아의 제안은 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치안,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다양한 문화와 음식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유학에 대한 열망이 커졌습니다. 부모님께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모두 놀라셨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특히 완강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이 분단국가이고 아직도 휴전 상태라는 점, 그리고 낯선 문화와 언어의 장벽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카밀라, 한국은 아직도 분단국가이고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야. 게다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를 텐데 어떻게 거기서 잘 적응할 수 있겠니?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유학에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가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저를 격려해 주셨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밀라, 너는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칠 자격이 있어. 한국은 안전하고 교육 수준도 높아. 내가 가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걱정도 이해하지만 내가 정말 원한다면 나는 널 지지할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엇갈린 반응 속에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지지와 제 자신의 열망에 따라 한국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꾸준히 설득했고 결국 어머니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얼마 후 저는 기대와 부푼 꿈을 안고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부모님은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희 뒷모습을 보며 끝까지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서 앞으로 시작될 한국에서의 생활이 기대되고 설레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소피아와 저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의 첨단 시설과 깨끗한 환경에 놀랐습니다. 카밀라, 여기가 정말 공항이야?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야. 소피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로 손꼽히지. 정말 편리하고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의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는 심사관이 우리 여권을 확인한 후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입국 절차는 매우 간단하고 빨랐습니다. 모든 과정이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도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정말 빨리 끝났어. 레바논에서는 이런 속도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없었을 거야. 소피아는 신나서 흥분하며 얘기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공항 내부, 빠르고 편리한 입국 절차, 그리고 공항 내 곳곳에 마련된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공항 내 무료 와이파이와 충전시설은 레바논에서 접해보지 못한 편리함이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또 하나의 놀라움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깨끗하고 정돈된 지하철과 정확한 시간표, 그리고 친절한 안내 시스템에 감동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대중교통이 자주 지연되고 혼잡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너무 편리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도시의 깨끗함과 안전함에 감탄했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거의 없었고 밤늦게까지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적인 시설들, 그리고 활기찬 도시 분위기는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소피아와 저는 한국에서 유학을 시작한 후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한국 음식을 제대로 경험해 보기로 하고 한국인 친구가 추천해준 한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분위기와 친절한 직원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우리는 메뉴를 골랐고 메인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주문한 요리가 나오기도 전에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작은 접시들이 하나둘씩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지? 소피아가 놀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보통 메인 요리 하나에 몇 가지 간단한 사이드 디시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반찬이 제공되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반찬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김치, 나물, 무침, 젓갈, 두부조림 등 다양한 맛과 색깔의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반찬을 맛보며 그 다양성과 맛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반찬이 기본으로 나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추가로 주문해야 하는데 여기는 그냥 기본으로 나오는 거야. 맞아. 정말 놀랍네.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반찬들이 다 맛있어.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음식을 즐기나 봐.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반찬은 한국의 식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각기 다른 맛과 영양소를 제공해 균형 잡힌 식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피아와 저는 한국의 이러한 식문화가 매우 인상적이었고 레바논과는 확연히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주로 고기와 감자, 샐러드 정도가 기본 반찬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풍부한 반찬 문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양한 한식당을 찾아다니며 한국의 반찬 문화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 한국 음식에 대한 사랑도 깊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혼자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상점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온 후에야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과 신용카드, 그리고 신분증이 들어있어서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시민이 길에서 제 지갑을 발견해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갔고 친절한 경찰관이 제 지갑을 건네주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안에 있던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요? 제가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아요. 잃어버린 물건이 발견되면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권 같은 중요한 물건이 발견되면 경찰서로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한국의 시민 의식과 안전한 사회에 대해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대부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득 레바논과 한국의 치안 상황이 많이 비교되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밤늦게 혼자 다니는 것이 위험했고 도난과 강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도 항상 소지품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했고 낯선 사람들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더욱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버스나 택시를 탈 때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고 혼자 이동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이러한 레바논의 상황과는 큰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안전한 환경 덕분에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치안과 시민의식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제가 한국을 더 사랑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안전하고 친절한 환경 덕분에 저는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한국에서의 삶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한 후,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남학생이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국인으로 우리가 듣는 경제학 강의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현우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경제학 과제를 하고 있었고, 그는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책을 떨어뜨렸는데, 현우가 재빠르게 주워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건네자,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같은 수업을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학 강의 맞죠? 그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현우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어가 아직 서툴러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고, 현우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서 함께 공부하고 한국어도 연습했습니다. 현우는 저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었고, 다양한 한국 음식을 함께 맛보러 다녔습니다. 그의 친절함과 배려 덕분에 저는 한국 생활에 더욱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저를 한강공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강변을 걷던 중, 현우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카밀라,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 앞으로도 같이 하고 싶어. 저는 그 순간 행복과 감동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야.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함께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현우와의 만남은 제 한국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고, 그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저에게 큰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우의 청혼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위해 귀화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결심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유학을 반대했던 어머니는 특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카밀라, 내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건 기쁘지만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 우리는 여기 레바논에 있고 자주 볼 수 없을 거야. 아버지도 염려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야. 가족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저는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걱정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우와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함께하는 삶이 제게는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도 여러분이 그리울 거예요. 하지만 현우와 함께하는 삶이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고, 저는 이곳에서 제 꿈을 실현하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부모님은 결국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걱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바로 현우의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어요. 그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아래 외동아들로 자랐어요. 다행히 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어머니의 반대도 완강했습니다. 저는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들을 현실로 겪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큰 마음 먹고 그의 어머니를 뵙는 날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현우 씨의 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사실 그는 며칠 전에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혼자 만났습니다. 어머니께 저희 상황과 귀화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달해 드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타국 와서 정착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남편을 위해 귀화까지 결심한 저희 모습에 감동하셨습니다. 다행 시어머니와의 만남도 순조롭게 잘 끝났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현우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로 했고 귀화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끝에 귀화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발급받고 난 후 저는 남편 현우와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저희와 함께할 친구들은 레바논 출신의 소피아와 몇몇 국제 학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번 여행을 무척 기대하고 있었죠. 여행의 첫 목적지는 영국이었습니다.
우리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였고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공항은 여행객들로 붐볐고 긴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소피아와 다른 친구들은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차례가 되자 저는 현우와 함께 여권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의 청운경찰이 저희 한국 여권을 보자마자 따라오라면서 현우 씨와 저를 한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희는 너무 당황하고 깜짝 놀랐어요. 소피아를 비롯한 국제학교 친구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청운경찰은 빨리 오라는 듯 뒤를 연신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죠? 따라간 곳은 자동 여권 심사 기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현우 씨와 저는 당황했지만 간단한 지문 검사만 하고 입국 심사를 프리패스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통과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피아와 다른 친구들은 우리가 경찰에게 끌려간 줄 알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고 나서야 입국 심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관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영국에 오셨나요? 얼마나 머무를 계획인가요? 숙소는 어디인가요? 심지어는 부모님의 직업과 연락처까지 물어보는 등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친구들이 힘든 입국 심사를 받는 동안 우리는 이미 공항 내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소피아와 다른 친구들이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지친 표정이었지만 우리를 보자마자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소피아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카밀라,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너희가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걱정했어. 무사해서 다행이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당황했는데 한국 여권을 보여주자 자동 입국 심사대로 데려다 준 거였어. 한국 여권은 신뢰도가 높아서 입국 심사가 간단했어.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 그 순간 저는 한국 여권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입국 심사에서 겪은 어려움을 보면서 한국 여권의 힘과 국제적인 신뢰도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한국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처음 발급받았을 때 저는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 여권의 강력함을 유럽 여행에서 처음 실감하게 되었고 한국 여권이 전 세계 193개국에서 무비자 혹은 도착 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받는 존중과 혜택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신뢰받는 나라인지를 잘 나타내줍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을 위해 열심히 정진할 생각입니다. 한국 여권의 강력함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이미지를 꾸준히 관리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저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하며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으로 귀화를 하고 한국 여권 파워를 자랑스러워하는 카밀라의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한국인인 게 무척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카밀라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 감동튜브의 지수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